국민의힘과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의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양쪽 모두 시끌시끌했던 그 명단, 우리가 정확히 알고 뽑아야겠죠? 1번부터 20번까지 확실하게 비교해서 해부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간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여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순번이 쫙 나왔습니다. 후보 등록했어요. 자, 결정이 된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왜요? 많이 걸려 있잖아요. 의석수가. 일단 1당이 되냐 마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4년 전에는 미래한국당이 지역구에선 참패했지만 그래도 비례정당 득표에서는 꽤 많은 득표를 하면서 19석, 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이렇게 받았었죠. 이번엔 어떨까요? 더불어민주연합 기호 3번 몇 석 받을까요? 기호 4번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녹색정의당 저번 4년 전에 5석이나 받았는데 이번엔 그만큼 못 받을 것 같은데 몇 석 받을까요? 새로운미래, 이낙연 새로운미래, 이준석 기혁신당 과연 3% 넘을 수 있을까요? 3%를 넘어야 한 석이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요,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자유통일당에서 3% 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조국혁신당 지금 막 20%, 30% 가까이 나오잖아요. 몇 석이나 받을까요? 여기가 많이 받으면 여긴 줄겠죠. 아, 이게 정말 예측이 안 되는 이번 정답입니다. 민주당은요, 4년 전에도 열린민주당이 엄청나게 잘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5%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 조국혁신당이 열린민주당처럼 될 거다라고 민주당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번엔 그럴까요?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요, 지금부터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 후보 면면을 다 짚어드릴 겁니다. 그것도 비교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이게 왜 중요해요? 우리는요, 비례정당은 후보를 찍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지역구는 내 지역에 나온 후보를 뽑아요. 비례 대표는요, 정당을 뽑아요. 그러면 그 정당이 이미 후보들을 쫙 선정해 놓은 겁니다. 제가 이 후보가 싫어도 이 정당을 뽑으면 이 후보가 돼요. 그럼 이 후보가 되는 걸 싫으면 이 정당을 뽑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뭐예요? 더더욱 이 1번부터 20번 비례정당 후보 면면을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일단 한번 보실까요? 시청자분들. 이쪽이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후보들이고요. 이쪽이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들입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쫙 얼굴 보시면 뭐 익숙한 얼굴도 있고, 저기 인유한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 익숙한 얼굴도 있고, 좀 낯선 얼굴이 더 많죠.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요, 보통 홀수 여자, 짝수 남자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이건 법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남녀 성별을 맞추는 게 그동안 관례적으로 쫙 해왔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국민의힘에는 없는 것들이 하나씩 더 붙어 있죠. 왜냐하면 더불어민주연합은 연합이니까. 제가 전에 뉴스터에서 말씀드렸지만 교호하여 배치한다. 교차로 배치한다. 뭘? 국민 후보. 뭐 국민 후보라고 하면 국민이 직접 뽑은 건 아니고요. 시민단체들의 모임에서 뽑은 후보들입니다. 후보, 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새진보연합은 또 기본소득당, 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이 합쳐진 연합입니다. 소연합이죠. 요렇게가 이제 교차해서 배치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후보가 좀 다채롭고, 전반적으로 보면 더불어민주연합에 조금 더 정치 활동이 많은 후보들이 많이 있는데,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후보, 마음에 안 드는 후보 딱딱 정하실 수 있도록 1번, 2번 한 명씩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원래 비례대표를 둔 이유가 사회적 약자 그리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만든 게 비례대표의 취지죠. 그러다 보니까 1번은요, 여야 모두 여성 장애인을 후보로 뽑았습니다. 먼저 1번 최보윤 씨는요, 의료사고로 지체장애 판정을 받고 그 이후에 변호사가 되어서 이런 장애인들 법률 도와주는, 그래서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위원을 지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국민후보 서미화 후보는요,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인데 이 후보는
사회 활동을 그 전부터 오래 했었어요. 그래서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장을 지내고 또 민주당에서요 목포시 의원도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도 지낸 후보가 1번이 됐습니다. 원래 더불어민주연합 1번 자리에는 국민 추천 몫으로 전지의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장이 추천이 됐었다가 기억나시죠? 반미단체로 알려진 결의 하나에서 활동하면서 한미 훈련을 반대하고 유엔사 해체를 요구하는, 그래서 반미 후보가 더불어민주연합의 1번 후보가 되는 게 맞는 거냐라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스스로 사퇴를 하기도 했습니다. 2번 넘어갑니다. 2번 남자겠지요. 자, 2번 국민의 미래는요, 젊은 탈북공학도. 탈북공학도인데, 그러니까 북한에서 나온, 북한에서요, 김정은 국방종합대, 그러니까 엘리트죠. 북한 엘리트. 여기서 화학을 공부하고 내려와서 서울대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현대제철의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86년생, 그러니까 30대 젊은 탈북공학도를 2번에 전진 배치했습니다. 청년 그리고 또 탈북자, 사회적 약자 몫인 거죠. 그러면서도 엘리트 출신이고요. 자, 그러면 거기에 맞서는 민주당의 남자 1번이에요. 사실상 그죠? 2번 누구냐? 위성락. 이분은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외교 책사로 불립니다. 주 러시아 대사를 지냈고 외교부 관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북핵 협상도 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통이에요. 미국통.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좀 이렇게 미국과 좀 갈등이 있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금 오히려 비판을 많이 했던, 균형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인사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대선 때 외교 전체 총괄을 했었습니다. 자, 3번은 최수진 후보인데요. 여기는 바이오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살린 인사들을 일단 전진 배치를 다 하고 있는 거죠. 국내에서 코엔자임 Q10이라고 그런 성분을 개발한 바이오 전문가입니다. 대웅제약 연구소장을 지냈고요. 자, 거기에 맞서는 민주연합의 3번은요. 백승아, 여기가 더불어민주연합 대표이기도 한데요. 교사예요. 초등학교 교사. 근데 교사 노조 출신입니다. 강원도에서 이 교사 노조를 설립해서 작년에 기억나시죠? 서희초 사건 때 초등교사 노조, 전국 초등학교 교사 노조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이 서희초 교사의 교사 인권을 외쳤던 노조 출신이고, 교수들은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교사들은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 중립 문제 때문에. 교사들도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해 줘야 한다. 자, 이 목소리를 국회에 들어오면 낼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씩 색채가 달라집니다. 이제 점점 비슷하다가요. 자, 4번 국민의 미래는 진종호. 많이들 아시죠?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사격 금메달리스트죠. 네, 사격 국가대표였고 그 이후에는 선수 생활 끝나고는요. 체육행정가로 활동을 했더라고요. 대한체육회 이사도 했고요. 2023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동계올림픽에서도 조직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자, 4번 민주연합은요. 임광현, 여기는 국세청 관료예요. 관료 출신들도 원래 옵니다. 왜냐하면 각 정책 전문가들이 와야 또 다음 국회에서 정책 활동을 하니까요. 경제관료 출신으로 된 거죠. 여기는 서울지방국세청장까지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많이 하더군요. 자, 5번. 이건 또 보통 분 아니에요. 여성으로서 첫 번째 육군 소장, 투스타, 별 2개를 단 분입니다. 강선영. 그러니까 항공작전사령관과 육군 소장을 지냈는데, 이 후보가 누구를 비판하느냐? 자, 이게 진보당을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자, 북한 동조자들이 국회에 입성하면 안 된다. 국가 안보를 위한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반미 종북 굴종 외교만 외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 5번 더불어민주연합 후보가 누구냐? 진보당 추천 인사입니다. 정혜경 후보라고요. 여기가 창원에서 진보당으로 활동을 쭉 해온 인사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진보당의 경남 창원 의창 지역위원장을 지냈는데, 경남 창원이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노동 관련된 정당들이 힘을 쓰는 곳입니다. 돌아가신 노회찬 대표도 여기 창원에서 국회의원을 했었죠. 거기서 창원 의창에서 출마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단일화를 준비하던 와중에 여기 국회에 비례 쪽 지금 후보로
진보당 추천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여기에 처음 원래 진보당 추천 인사로는 누가 왔었냐면 장진숙 진보당 공동대표가 추천이 됐었는데 한총련 대의원 출신으로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를 당한 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빼고 다른 후보를 진보당으로 추천을 했는데 5번이 이렇게 또 극과 극인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자, 6번 국민의 미래는 김건 후보인데 김건 후보는 여기 이제 2번 민주연합은 2번 위성락 후보가 이제 외교부 관료 출신이라면 여기 국민의 미래는 6번 김건 외교부 관료인데 직전까지 현직에서 있었던 인물이죠. 여기도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지냈습니다. 똑같이 지냈죠. 후배입니다. 위성락 후보의. 그리고 북핵 외교기획단장도 지냈고요. 북핵과 관련해서 많이 했었던 인물이고. 그럼 6번은 누구냐? 더불어민주연합 6번 누구냐? 이것도 좀 논란의 인물이죠.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 왜 논란이냐? 아니, 비례로만 재선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요. 6번 거의 된다고 봐야 되겠죠. 더불어민주연합 6번이라면. 4년 전에도 더불어시민당의 기본소득당 대표로 해서 또 공천 받았었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거죠. 근데 용해인 대표 보니까요. 2016년에 이거 원래 알바 노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바 노조 대표로 하면서 청년의 목소리를 내다가 노동당이라는 또 좀 다른 당이에요. 진보당이나 뭐 통진당이나 민주노동당과는 좀 다른 노동당에서 비례 1번 나왔었는데 2016년에는 떨어졌고요. 4년 전에는 더불어시민당 비례 5번 받고 당선돼서 지금 초선 의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6번 당선권에 들어와 있지요. 그래서 사실 비례로 재선 잘 안 하는데 이번에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자, 7번은요. 국민의 미래는 김소희 후보인데 여기는 기후 전문가예요.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을 하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직속 탄소 중립 녹색 성장위원회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기후 전문가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운동권 출신의 시민단체 출신들만 주로 기후 전문가라고 하는데 진짜 기후 전문가가 필요하다. 균형 잡힌. 그래서 국민의 미래 쪽에 지금 기후 환경 전문가가 이번에 들어온 겁니다. 민주당의 7번은요. 여기 떼고 붙일까요? 7번 오세희 후보는요. 소상공인목. 원래 소상공인 연합회장을 지낸 이 소상공인 쪽도 비례에서 직능 대표 몫이 좀 있거든요. 자, 국민의 미래 8번 인류한 혁신위원장입니다. 저희가 키워드로 호남 혁신의사. 사실은 다 안 어울리는 세 글자가 모두 합쳐진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호남 출신에 거기다가 4대째 의료, 구호, 봉사, 교육 활동을 해온 린튼가 대한민국 1호 특별 기후화자. 그러면서 지금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국제진료소장을 하면서 DJ 정부 김대중 대통령과도 아주 각별했던 보수 진보 정권에서 모두 훈장을 많이 받아온 그리고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지낸 인유한 혁신위원장 8번 국회의원 배지 달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8번은요. 거기에 대항하는 후보는 박홍배 후보는 한국노총 몫입니다. 한국노총도 사실상 여야의 모두 사실상 몫을 하나 갖고 있어요. 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은 전에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적도 있더라고요. 자, 8번 남성이니까 9번은 여성이겠죠. 국민의 미래는 김민전 교수 정치개혁 몫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방송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도 익숙하시죠? 경희대 정치학과 교수고요. 지금 현재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통합위원장 누구예요? 김한길 위원장이잖아요. 김한길 대표와 아주 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반면에 민주당 9번은 누구냐면 강유정. 이분요. 김어준 씨 프로에 많이 나오는 영화평론가예요. 영화평론가인데 인문학자라고 나오면서 정치적 활동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전 필름 2.0 여기 필름 영화 잡지죠. 여기서도 이제 평론가 활동을 했었는데 이렇게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정치적 유화 상태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 개딸은 연예인 덕질 기출변형이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덕질 아십니까? 우리 애가 많이 쓰는 표현이던데 연예인들을 이렇게 지원하면서 좋아하면서 키우는 건데 그게 기출변형, 약간 변형된 게 결국은 개딸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8번 한국노총 몫이라면
국민의 미래는 10번이 한국노총 몫이에요. 김위상. 여기는 TK 몫이기도 합니다. 이게요, 비례대표가 상당히 이게 공천이 쉽지가 않은 게 계층도 배려해야 되고 남녀 성별도 배려를 해야 되고 지역도 TK도 배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호남목 인사기도 하고 여긴 또 반대로 TK목. 처음에 또 국민의 미래 나오고 나서는 TK 소외론 나왔습니다. 처음에 또 여기는 호남 소외론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한국노총 대구본부 의장을 지냈는데 여기 좀 말이 있었던 게 과거에 정가가 또 있고요. 또 그 면접 없이 서류 심사로만 공천받았다 이런 논란이 좀 있었죠. 더불어민주연합 10번은요. 한창민. 좀 낯서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사회민주당 대표예요. 여기는 뭐냐면 새진보연합 몫이에요. 아까 용해인 대표가 새진보연합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새진보연합이 3석을 갖고 있습니다. 추천목. 그중에 그 새진보연합이 아까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여기 3개가 합쳐진 건데 두 대표가 지금 공천을 받은 거예요. 대체 사회민주당은 뭐 하는 당인가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민주당보다 노무현답게, 정의당보다 노회찬답게 요런 당이랍니다. 사회민주당이. 자, 어쨌건 지금 새진보연합 몫으로 공천 받았습니다. 11번 새로운 미래 11번은 여기 비대위원이에요. 의정부 일지대병원 부교수를 지금 지내고 있는데 노인 그리고 저출산 요쪽을 전문하고 있는 그래서 WHO에서 활동도 했던 글로벌로도 활동을 했던 의료인사고요. 반면에 더불어민주연합 11번은 또 이 진보당 몫입니다. 전종덕. 여기는요. 민노총 사무총장을 지냈어요. 자, 그리고 민주노동당 때 전남 도의원도 지냈고요. 이때 사무총장일 때 누구와 함께 파트너로 됐냐면 지금 현재 민주노총 위원장입니다. 양경수 위원장. 민주노총 최초로 경기 동부연합 출신이 민노총 위원장이 됐습니다. 당시에 함께 파트너로 사무총장으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동부연합과 가깝다고 봐야겠지요. 어쨌든 이번에 배지를 달게 됐고요. 국민의 미래 12번 유용원. 여기는 군사 전문가인데 조선일보 기자인데요. 국방 전문 기자. 이게 유명해요. 왜냐면요. 국방부만 출입했어요. 거의 30년 가까이.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때부터 윤석열 정부 때까지 국방부를 출입한. 그러면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당연히 군사 전문가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공천을 받았습니다. 여기 12번 후보도 또 조금 시끌시끌했는데 여기도 국민 후보가 그 국민 추천 몫으로 시민단체들이 뽑은 후보인데요. 김윤. 여기도 의료 쪽이에요. 의료. 서울대 의대 교수인데 이것도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교수인데요. 이재명 대선 캠프 때도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왜 논란이 됐냐면 자 보십시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매년 2,000명 늘린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요. 너무 많다. 이 너무 많이 갑자기 하자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이 다 안 하겠다고 지금 뛰쳐나가는 거 아니냐 병원을 500명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더불어민주연합의 이 김윤 후보는요. 매년 4,500명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가 추천이 들어왔을 때 민주당 지지층에서 좀 반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건 추천됐고요. 자, 13번. 여긴 또 국민의 미래가 좀 시끌시끌했는데요. 13번 이번에 좀 이렇게 막판에 홍역을 겪으면서 조배숙 전 의원이 추천을 받았는데 호남 인사죠. 여기가 4선 의원이에요. 어디서? 민주당에서 4선 의원이었는데 2년 전에 국민의힘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도왔거든요. 그리고 2년 전에 국민의힘 전북도지사 후보로 출마를 했다가 떨어졌던. 근데 이번에 호남 인사로 배지 달면서 4선 의원 출신이니까 5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3번이면 거의 이제 당선권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또 배지를 달 것 같습니다. 자, 13번. 민주당의 임미애 후보는요. 여기는 또 경북. 이게 아까 지역을 배려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약세인 호남을 배려하는 거라면 민주당은 약세인 TK, 대구 경북을 또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비례해서. 그래서 경북 험지에서 활동하는 그러니까 민주당 경북 도당위원장을 지낸 인사인데 제가 여기 키워드를 경북 험지 부부라고 했죠. 부부. 왜냐하면 남편이 지금 경북의 구미에 이번에 출마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적지만 그 예전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한 적도 있어요. 어쨌든
경북 몫으로 했고요. 자, 14번은 민주당에서 상당히 싫어하는 인사. 왜냐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MBC가 이 정권 바뀔 때마다 홍역을 치르잖아요. 그래서 MBC 사장을 하다가 문재인 정부와 맞서고 나왔던, 당시에 그때 MBC 사장 하면서 노조 활동을 탄압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돼서 실제로 유죄를 판결받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을 해줬는데, 그런 인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보수 언론 인사라고 별서 싫어하죠. 국민의힘에서는 가짜뉴스 괴담 특위 활동을 하면서 보수 쪽의 언론 인사로 이번에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4번 민주연합 쪽은 정으로 후보인데, 여기는 민주당 당직자예요. 자, 또 배려해야 될 게 각 당의 당직자, 직원이죠. 당직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민주당 총무국장을 그래서 민주연합 창당준비위원장 하는 실무진 활동도 했던 인사가 14번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14번까지 왔는데 조금 색채가 확실히 국민의 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이 좀 다르지요. 계속 다릅니다. 15번 국민의 미래의 김예지 비대위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각별한 사이라서 김예지 비대위원 공천하니까 이철규 사무총장이 반발을 했었죠. 아니 무슨 두 번이나 비례대표를 하냐. 지금도 비례대표 의원인데, 아까 더불어민주연합 용해인 대표와 또 비슷한 논란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뭐 두 번이나 공천을 주냐. 보통 한 번만 주고 뭐 지역구 가거나 아니면 그만두거나 하는데, 어쨌거나 한동훈 비대위원 밀어붙였습니다. 김혜지 비대위원, 시각장애인이죠. 자, 반면에 더불어민주연합의 15번 후보는 진보당, 또 진보당이네요. 네, 진보당에서 3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손솔 진보당 수석 대변인을 지내고 있고요. 나이가 어려요. 29살입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을 지냈는데, 총학생회장 시절에 이걸로 좀 유명해졌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화여대를 방문하는 것을 앞장서서 반대했었던 이고요. 나이는 어리지만 오래 활동을 했어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민중당에서 공동대표도 지내고요. 진보당 와서는 수석 대변인을 지내고.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석기 씨 기억나시죠? 이석기 통합진보당, 네, 구속됐었던 이석기는 양심수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 청년에게 기초자산으로 1억 원씩 주자. 서울대를 폐지하자. 이런 좀 과격한, 아주 급진적인 주장을 하는 후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요. 이쪽 보면 진보당과 함께 하면서 더불어민주연합에는 운동권 출신. 근데 운동권인데 상당히 예전 586 운동권이 아니라 최근 운동권. 한총련 시절 뭐 이때, 그다음에 이런 운동권 출신들이 또 들어왔습니다. 자, 국민의 미래 16번은 안상훈 용산 수석. 무슨 말이냐? 윤석열 정부 사회수석을 지냈죠. 초대 사회수석. 스웨덴에서 복지를 공부하고 와서 박근혜 청와대에서도 수석을 했었어요. 아버지가 삼선 의원이고 장인이 김기춘. 네, 김기춘. 박근혜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지냈던 김기춘 실장의 사위입니다. 사위. 자, 16번. 더불어민주연합이 요거는 새진보연합. 새진보연합도 3명 추천 몫이 있었어요. 아까 용해인 후보 있었고, 또 사회민주당 대표 한 명 있었고, 여긴 최혁진. 여기는 여기 진보진영에서는요, 이 협동조합을 또 많이들 하잖아요. 박원순 시장이 특히나 많이 했던 이 협동조합, 그러니까 주민자치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 협동조합의 대부로 불리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때 사회경제비서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도 있었던 인사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어쨌건 각 당이 고유의 색채를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대중들에게는 낯선 인물들이지만 어쨌건 이렇게 명맥들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17번 여기도 바뀌면서 이번에 막판에 약간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들어온 인물인데요. 여기는 당직자 출신이에요. 처음에 이철규 공관위원이 반대했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판했을 때 했던 비판의 명분이 2가지였잖아요. 호남 인사가 없고 사무처 당직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 그 몫으로 어쨌건 일부 받아들여 준 겁니다. 또 여기는요, TK 몫입니다. TK. 이철우 경북도지사 밑에서 부지사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경북도당 사무총장 지냈던 17번. 여기는 국민 후보 몫인데요. 국민 후보도 사실상 운동권 출신 인사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 후보를 누가 추천하는 거예요? 그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추천하는데, 제가 저번에 뉴스터디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인사들이 대부분 운동권 이렇게 시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추천하더거든요. 그러니까 이주희 여긴 누구냐면 민변에서
활동을 오래 했습니다. 민변 사무차장을 지냈는데 국가보안법 폐지 활동을 오래 했었고요. 민주노동당에서 전국학선위원장을 지낸. 그러니까 NLPD 참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자, NLPD에서 NL 쪽. 그러니까 전대협 한총련 쪽. 네. 그쪽 민족해방 계열 운동권 인사입니다. 자, 18번 박준태 후보는요. 여기서부터는 좀 당선이 간당간당해요. 4년 전에 미래한국당이 19번까지 됐고 더불어시민당이 17번까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이렇게 18번, 19번, 20번은 국민의 미래가 좀 인기를 얻으면 되는 거고 인기가 없으면 떨어지는 요까지는 좀 안정권이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청년 기업인 출신이고요. 여기는 IT 스타트업 대표고요. 더불어민주연합의 18번은 김준환, 여기는 관료입니다. 국정원 관료. 네, 국정원 3차장까지 지냈던 영입 인사고요. 빨리빨리 붙여볼게요. 19번은 이소희 후보인데 여기는 청년복, 네, 청년 법률가입니다. 인유한 혁신위원장 때 혁신위원을 지냈어요. 네, 젊은 청년이고요. 19번 여기 민주당은 고재순, 여기는 노무현 사람,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을 지냈더라고요. 노무현 정부 때 균형인사비서관. 그러니까 참 묘하죠. 노무현 인사까지 챙기는 거예요. 이게 이 공천하기가 쉽지가 않고 한 자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20번 남성욱, 여기는 방송에서도 자주 출연하시는 통일 전문가죠. 고려대학교에서 네, 북한 전문가입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여기가 뭐냐면 국정원 산하의 싱크탱크. 여기 연구소장을 지냈고요. 20번 여기 국민의 후보인데 여기는 민노총 위원장을 지냈어요. 철도기관사 출신인데 여기가 20번이 원래는요. 기억나십니까? 국민 추천 몫으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추천했었는데 더불어민주연합, 그러니까 사실상 민주당이 컷오프한 거죠. 왜? 양심적 병역 기피자라고 해서 군대를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청년들의 민심과 반할 수 있다. 그래서 병역 기피 논란 때문에 논란이 되자 이제 사퇴됐고요. 여기 김영훈 후보는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좀 알았던 것 같습니다. 2014년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또 재선한 이후에는 같이 뭐 독서 토론회도 했었다 그러고요. 정의당에서도 활동을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 대선 때는 또 그 밑에서 노동 관련 대선 정책 활동도 했던 이재명 대표와는 좀 친분이 있는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20번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분들에 대해서 아마 다 공보물들이 올 겁니다. 집으로. 저랑 공부했으니까 이제 좀 익숙한 얼굴들이 되셨겠죠? 그때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왜냐면 이런 후보가 국회의원 배지가 다는 게 맞느냐, 국회의원이 되는 게 맞느냐, 여러분 판단하고 또 선거하셔야죠. 보시면요, 여야가 비슷한 대목도 있고 다른 대목도 있습니다. 일단 비례대표 자체가 이제 다양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다양해요. 말씀드린 대로 홀수는 여성, 짝수는 남성, 여야가 똑같지요. 그 다음에 한국노총 다 들어가 있고, 또 과학자 다 들어가 있고, 또 이런 외교부 관료 들어가 있고, 또 청년들, 젊은 청년들 들어가 있고, 의료목들도 또, 의료진들도 또 같이 다 들어가 있고, 여야가요. 또 군, 안보 쪽도 들어가 있고, 다양하게 좀 여야가 비슷한 대목도 있고요. 또 양쪽 모두 호남 배려, 뭐 이쪽은 TK 배려도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전체로 보면 여와 야를 보면 야당 쪽이 이쪽이 조금 더 정치 활동을 했던 후보들이 많고, 게다가 이번 가장 큰 특징은 연합이죠. 연합. 민주당 후보가 아니라 더불어민주연합.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그냥 국민의힘 후보예요. 국민의 미래가. 근데 더불어민주연합은 연합 후보입니다. 자, 연합 후보다 보니까 다양한 후보들이 섞여 있는데 이 진보당과 연합을 했잖아요. 그죠? 연합을 했어요. 그럼 같이 한다는 얘기죠. 근데 진보당 총선 공약을 보면 네, 이런 아셔야 되니까 일단 검찰청 해체. 총선 공약입니다. 검찰청을 해체하자. 그리고 검사장을 직선제로 하자. 이거는 조국혁신당도 같은 강령에 들어있더군요. 그 다음에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 하면 좋겠습니다. 그죠? 주 4일제 하면. 그리고 부자에는 부유세, 은행에는 흥제세. 그리고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돌봄. 새진보연합도 보면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겠다. 그 다음에 검찰 힘을 빼기 위해
국민참여 기소권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겠다. 그리고 첫 출발하는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주고 연 100회 무료 대중교통 이용권을 주고 주 3일 휴식 사회를 지향하면서 법정 근로시간을 2030년까지 주 32시간으로 줄이겠다. 네, 이런 거를 총선 공약으로 내건 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어쨌든 연합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4년 전에도 더불어시민당이 있었지만 그때는 진보당 같은 정의당 이런 친노동 정당과의 연합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진보당이 끼어들면서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색채가 좀 더 왼쪽으로 간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왼쪽으로 간 더불어민주연합 비례정당이 탄생하게 됐다. 그래서 이들이 국회에 입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에 주말 오후 3시엔 동행가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